NBA 온 에어 시즌 2 3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주인장입니다.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수인입니다. 네, 그리고 가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르브론이 보고 싶은 또 가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라진 르브론의 릅대장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릅대장이래, 반갑습니다. 릅대장. 그럼요. 르브론 제임스. 제가 또 모시는 또 그렇죠. 네. 오야봉 이런 건가요? 그래서 네. 야지지 야지. 그러니까 팬클럽 회장. 야지, 팬클럽 회장을 줄여서 이제 모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모시기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 대선 날인데 다들 네. 투표는 하셨는데. 그럼요. 전 사전투표. 네. 곧 있으면 좀 결과가 나올 거라서 저희 또 회식하면서 또 결과를 또 지켜봐야. 저희 오랜만에 오늘 회식. 네. 그렇죠. 그렇죠. 소주 한 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저희가 소주 한 잔. 감사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소주까지 왔습니다. 그 후원금이 갑자기 생각보다 많아져서. 네. 이번 주가 커리어 하이죠. 네. 너무 이 정도면 뭐 러셀 웨스트브룩이라고 하겠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우리가 퍼포먼스로 좀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라디오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럼 저희가 조동아리로 한번 네. 퍼포먼스를 입방정으로 한번 털겠습니다. 퍼포먼스라고 하기엔 오늘 뒷설 거밖에 없는 토론토 입방정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30회 방송이 벌써 됐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이제 두 팀은 결정이 나고 두 팀은 아직 진행 중이고. 그렇죠. 네. 자, 저희 첫 댓글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 첫 번째는 스미스방님. 네. 이제 스미스방님이 시카고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양한 소식들을 전방위적으로 네. 게시판 관리와 전방위 뉴스. 그렇죠. 네. 특히 보스턴 소식을 많이 올려주시고 있어요. 네. 첫 번째 댓글은 굿바이 진실형. 네. 폴 피어스가 이제 마지막 은퇴를 하게 돼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아쉬움을 또 전해주셨고, 다른 폴 CP3는 진짜 운이 더럽게 없다고. 그렇죠. 참 아쉬운 그런 소식이었고, 두 번째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스턴과 워싱턴의 이제 시리즈에 대해서 댓글을 다뤄주셨는데, 특히 2차전 같은 경우는 53득점을 기록한 아톰이 그날 여동생의 생일날이었다고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찡하게 만들었죠. 뭐 여기 두 개 앞에 스미스팡님 댓글 달아준 거에 가시고 조금 언급을 하면. 폴 피어스가 드디어 레이 알렌과의 관계를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드디어 마이애미 가서 싫었다고. 그렇죠. 한동안 얘기 안 했다고. 그렇죠. 공식적으로. 근데 원래 계속 다 싫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됐는데 폴 피어스가 가네시하는 방송이죠. 그렇죠. 나와갖고 오피셜리 얘기했고. TNT에서 이제 하는 에리아 21이라는 이제 코너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게 그 트레이드 혹은 뭐 이적 혹은 FA 시장에서 이제 가더라도 어느 팀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배신의 딱 결정적인 마지막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마이애미 같은 경우 당시에 보스턴 셀틱스랑 굉장히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싫었다고 하더라고. 마이애미가 너무 싫었다고. 전년도 이기고 갔으니까 지금은 듀란트가 사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욕먹는 이유가 그런 점인데 그래서 하여튼 뭐 어차피 희소식은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는데 확증이 됐죠. 이제. 그리고 오늘 시작은 르브론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피해갈 수가 없네. 아이지아 토마스는 코비 브라이언트랑 참 이것도 웃겨요. 레이커스하고 보스턴 선수가 서로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분석을 해주고 코비가 또 조언을 해주는. 어떤 그런 제가 볼 때는 슈퍼스타의 DNA를 갖고 있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미래를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준 것 같아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NBA의 선수로 남아야죠. 레이커스 선수가 아니라. 근데 조언을 받은 드로저는 왜 그런 건가요? 시작되나 벌써부터? 근데 코비 다른 토크쇼 나와갖고 얘기하는데 딸이 농구하는데 딸이 아빠한테 코치가 이렇게 말해서 넌 조용히 하라 그랬대. 그래서 코비가 나? 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 대해서도 이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소식만 전해드리자면 시카고 이야기를 존 팩슨이 버틀러를 트레이드 시킬 생각이 없다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당연한 이야기를 기사화하는 것이 오히려 좀 불안하다고 하셨고, 특히 시카고 트리뷴 같은 경우는 불스가 버틀러를 중심으로 한 팀 로스터 구조에 뚜렷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스미스 박님이 어쨌든
버틀러는 시카고 에이스인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냐고 또 열받으셔서. 저도 이걸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는데 버틀러에 대한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그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절대 못 보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게 아닌가. 팔기 전에. 네. 우린 절대 안 보내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안타깝네요. 네. 누가 봐도 에이스인데. 그렇죠. 그리고 NBA를 통틀어서 지금 탑 10 안에 드는 선수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탑 10이요? 건 참. 네. 그렇죠. 탑 10이요? 현재 탑. 그러니까 현역 중에 저는 탑 10에 있습니다. 서드 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탑 10. 그 포지션 대비 탑 10 아닐까요? 아니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탑 10에 든다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그냥 전체 따졌을 때도.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네, 그렇죠. 그럼 저는 12위로 왜냐면 드로잔 얘기해서 탑 10. 드로잔 라우리 빼고 하나 있어요, 지금. 그렇죠. 2명 빠지면 뭐. 네. 근데 존 팩슨이 그 인터뷰에서 약간 뉘앙스가 이번 오프 시즌 때 전력을 크게 강화 하치세까지 물면서 크게 강화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보여서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지금 팬들이 광분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오피스 프론트 구단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댓글은 가야인카와이 스고이님. 유타와 LA 클리퍼스 시리즈에 대해서 아재 농구의 진수 시리즈였다라고 유타의 끈끈함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떨어졌죠. 네. 그렇죠. 자, 다음 댓글이 이디아 오빠님인데 이거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픈 하필이면 하필 저희 하루 빨리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필이면 하루 빨리 녹음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진짜 이디아 오빠 메시지 보내고 일단 지난 에피소드 28화에 2만 원 후원. 이디야. 심지어 지금 이디야를 마시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디야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원 감사드리고 시즌 1 때부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던 노아의 골수팬이라고 하십니다. 그 증거로는 주인장님의 토크 턴오버, 그렇죠. 호수님의 소름, 자유인님의 경박한 웃음소리, 가야인과 나메크인의 맛깔나는 양념, 거기다가 학도님의 카일 싱글러까지. 맞네요. 제일 소름 끼쳤던 거는 저희의 클로징. 그렇죠. 이걸 아신다는 건 정말 몇 분 만에 만들었다는 이걸 아셨다는 건 진짜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댓글을 팟빵 어플에 있는 댓글들만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걸로 안 들으셔서 몰랐던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들어오셔서 저희 첫 댓글 달아주셨고 외근이 자진 근무에 종사 중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매번 혼자 운전 중에 들으시는데 이번에 황금 연휴 때 여자친구분이랑 춘천 여행을 가시는데 제가 과감하게 이 노화를 틀어볼까 하다가 사연을 올리면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고 지난주에 올리셨는데 저희가 하루 빨리 하는 바람에 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타이밍 엇갈렸네요. 네. 사실 저희 방송이 여성분들에게 사실 뭐 해가 되는 방송은 아니지만 아주 흥미로운 방송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에 대한 선입견인데 저희에 관련된 여성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2시간 동안 뭐 여성분들 뭐 화장품 얘기를 한다든가 옷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그렇죠.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하지만 또 뭐 두 분이 사랑이 돈독하시다면 또 잘 틀어주시고. 어쨌든 이번 주 방송은 또 이렇게 사연이 소개가 되니까 그렇죠. 요 부분은 틀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NBA 취미를 어떻게 여자친구나 아내분에게 이해시키는지 그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고. 좀 어떻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다들 버티기죠. 네. 받아들여라 이런 거죠. 뭐. 버텨야죠 뭐. 네. 방법이 없어요. 네. 뭐 방법 있나요? 네. 그러네요. 전 최대한 약간 취미가 되게 버티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봤는데 너도 버텨. 내가 볼 때 막 이래. 뭘 건져내. 건져하죠 물론 당연히. 네. 아이고 반말 죄송합니다. 네. 저희 호수인님은 전 연애한지도 모르겠어요. 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지가. 진짜 슬프네요 갑자기. 이걸 얘기할 때쯤 되면 이미 정리가 돼 있죠. 갑자기 호수님 조용해졌어요. 근데 절대 저는 뭐 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나는 내 가슴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요. 미남이신데. 주로 초라한 사람이 그런 말 하신 거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당당해요. 네. 어쨌거나 이디아 오빠님께서 꼭 응원의 메시지 전달하고 싶었고 매주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작지만 시원한 커피 한 잔. 저희가 이디아를 먹고 있습니다. 네. 진짜 먹고 싶습니다. 네. 노아 파이팅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자주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버텼나요, 근데? 늘 버텼잖아요. 네. 꼼수와 핑계와 변명과 늘 속이진 않고 이제 우리는 꿋꿋하게 버티죠. 네. 팩트를 얘기하되 정말 집에 있잖아 우리. 집에서 아침에 농구 보잖아. 정말 의심하죠 다들 어디 갔냐고. 저희가 약간 노예 기질들이 높은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자 다음 댓글 넘어가겠습니다. 미스터 빈 전축 분필 실과.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미스터 빈은 명절 때 최고 히트 코미디였고 네. 전축은 네. 예전에 했던 LP 전축, 네. 전축, 그쵸. 과거 학교 저희가 다닐 때 실과는 이게 저 과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거의 무슨 뭐- 영화인가요? 그래서 결론은 아재라는 거를 단적으로 표현한 단어들의 조합이라고. 네. 미스터 빈 네. 전축 전축 전축, 분필, 실과. 네, 아재님. 아,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런 네. 뭐 교련 이런 단어군요. 네, 스타일 그쵸, 맞죠. 그쵸, 그쵸. 옛날 거. 전축은 진짜 소름이네요. 한 20년 만에 들은 것 같아요. 전축. 네. 자,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백님. 클리브랜드의 1차전 승리 후기. 무난한 승리였다. 네, 그쵸. 네 경기 내내 무난했죠. 네, 승리의 맥주 한 병을 이제 드셨다고 합니다. 미스터 자동문님께서는 휴스턴의 1차전 승리 때 휴스턴의 손끝이 정말 날카로웠다고. 레너드에게 박살날까 약간 걱정이 의외 가비지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은 학도가 3만 원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자급자족. 그렇죠. 아, 그렇죠. 좋죠. 네. 자회사 밀어주기. 좋죠. 그렇죠. 네. 제가 보니까 지금 해외에 출장 나가 있는데 이렇게 심심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스페인에 있죠. 네. 그렇죠. 네. 오랜만에 댓글로 인사를 드립니다. 출장으로 유럽에 건너가서 겸사겸사 유럽 농구도 직관 중이라고. 네. NBA와는 다른 유럽 농구 특유의 조직 농구를 보며 견문을 넓히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농구를 볼 때 저희 가족들이 더더욱 생각이 나는데 다들 저희 방송 듣고 즐거워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청취자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네. 저도 보고 싶네요. 우리 네. 학도님은 저도 곧 오니까. 네, 곧 오니까 같이 한번 또 방송할 기회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참고로 디트로이트가 플레이오프 탈락한 후에 플레이오프는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남은 팀들 중에 보스턴과 유타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네. 둘 다 절벽에 있죠 지금. 한 명은 떨어졌고. 네. 초록피아 재즈인 여러분들 좋아요인데 철옹성, 클불과 골스 팬분들을 물리칩시다라고. 그 와중에 오탈했어요. 골프맨. 제가 오탈했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역시 마이너를 또 선동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학도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클불과 골스 팬이 아니고 클불이 골스 팬을. 막 이래. 네. 아, 농담이고. 네. 혼자 어쨌든. 좋아하시네요. 아, 그러네요. 네. 아무도 좋지 않죠? 좋죠.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네. 네. 다음 댓글은 야수장인님. 29회 에피소드에 1만 원. 야. 이거 정말 우리 가야국 재정이 늘어나고 있네요.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야수장의 그 아이디에서 저희 가야님께 해주신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부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르브론 제임스가 이번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또 새로운 기록을 몇 가지 세웠죠. 많이 네. 세웠죠, 뭐. 네. 네,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르브론 제임스 이번 동부 파이널,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하면서 사실은 누적된 그 플레이오프의 기록들을 많이 갈아치웠는데 뭐 되게 세세하게 많아요. 뭐 30세 이상 아니면 7경기 이상인데 저는 그런 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역대 득점 2위에 등극했습니다. 누적 득점, 플레이오프 통상 득점 2위에 등극했고요. 지금 남은 경기를 제가 볼 때 만약에 파이널 진출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마이클 조던이 1위 기록을 넘을 수 있는 지금 시점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 대단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동부라는 조금 약한 리그에 있다는 컨퍼런스 죄송합니다. 컨퍼런스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누적 득점이 마이클 조던에 지금 비등하다는 거는 대단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르브론이 7년 연속 파이널까지 갔다라는 그 기간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거는 뭐 인정해야죠. 그렇죠. 네. 꾸준함에 대한 보상이겠죠. 그렇죠. 어쨌든 뭐 나이도 나이지만 마일리지도 마일리지고 그만큼 퍼포먼스를 꾸준히 낸다는 거는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몸 관리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플레이오프 모드 때는 정말 르브론 제임스는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자, 이 아수장이님은 예전에 르브론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플레이가 코비나 마사장처럼 간지가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싫어했는데 결국은 그 승부욕과 이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에 반해버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개인적인 어떤 스텝이나 그런 부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간지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르브론 제임스 간지가 저는 오히려 그 패스할 때도 난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패스할 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총알 같은 패스, 그 어떤 그런 하프코트 사용하면서 적재적소에 찔러주는 것처럼 저는 그런 간지. 진짜 크로스코트 하면서 쫙 부러질 때 그 속도가 그 ESPN의 스포츠 사이언스 보면은 커터백이 던지는 속도보다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진짜 속도가 블랙패스라고 하죠. 이렇게 쫙 나와서 정확하게 가고. 그 인정하죠. 또 하나 웬만한 엘리웁은 다 받아박는 거.
그게 진짜 신기해요. 손이 정말 좋죠. JR이랑 어빙이 거의 발로 차버리는데 그걸 잡고. 네. 특히 JR. 네. 그렇죠. 네. 허리 꺾여서 넣잖아. 그렇죠. JR하면 르브론 부상을 지금 일부러 당하고 본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꽃남자 어빙님, 클리블랜드 2차전 승리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킹, 갓, 제너럴 제임스. 아, 좋네요. 네. 드로잔의 경기력은 호수인에게. 호수인에게 패스. 네. 네.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대하고 센스 있는 있습니다. 댓글이었습니다. 다음 댓글은 토크박스 간대님,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휴스턴 2차전. 이 2차전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승리를 했죠. 오늘은 세난의 날이라고. 그렇죠. 네. 네. 그 하든의 자유투 유도 혹은 그 삥 뜯기는 인간 문화실급이라고. 네. 그렇죠. 정말 빡치죠. 그래갖고 그쵸. 선수들이 다 두 손 들고 수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란히다 수비. 네.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댓글은 지미 버튼을 눌러님. 저희 에피소드에 3만 원을 버튼을 눌렀어요. 와. 버튼을 눌렀네요. 이러다가 카페인 중독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우리가 수익 바라는 거 아닌데 이렇게 너무 거금을 주시니까 솔직히 저희 약간 민망하면서 좀 죄송하면서 네. 제가 버튼을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네. 다음 어떻게 녹음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시라고. 네, 한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잔에 얼마짜리야 이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론조볼 그의 첫 시그니처 슈즈 그쵸. GO2가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가격이 무려 $495. 정말 미국에서 핫 이슈죠. 깜짝 놀랐어요. 가장 큰 이슈죠. 컴파보다 더 큰 이슈. 그렇죠. 이게 카일이 3개를 4개 사도 $15가 나오는 가격이라고. 아니 이게 보면은 보세요. 에어조던 1이 출시했을 때 $145였어요. 그리고 르브론 1이 $145. 커리 1이 $123. 샤크 $151. 론조볼 $495. 그리고 그 휴즈 스탁 마켓 CEO가 나와서 방송에 ESPN 방송에 나왔고 네. 그 신발 분석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앞부분은 코비 6, 뒷부분은 코비 8, 앞부분 여기는 코비 7 갖다 베꼈다고. 이거를 뭘 그렇죠. 그러니까 라바볼이 나왔어요. 네. 그 나와갖고 나는 신발이 되게 워킹이 좋다. 기능이 좋다. 막 이랬더니 어떻게 좋냐 그랬더니 좋다. 좋다고 했는데 바로 분석하더니 까더라고.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 잘하면 천재인 게 어쨌든 $495 하나로 그렇죠. 어쨌든 전 세계에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진짜 또라이로. 저는 진짜. 그 론조볼의 커리어가 걱정이 좀 돼요. 이게 이제 웃을 일이 아닌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나 어떤 그런 배우나 이런 분들처럼 이미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운동선수는 이제 퍼포먼스가 중요한데 그렇죠. 론조볼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까일 시기가 온다면 필요 이상으로 까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소스가 있어서 이거 신다 만약에 발목 부상이라도 당하면은 아마 구단 측이나 팬들 론조볼 팬들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날 것 같고 NBA 지금 포인트 가드들이 엄청 벼르고 있을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롤 플레이어 카일 라우리 이런 애들이 490원 달려면 뭐. 예. 그렇죠. 근데 라바볼 진짜 또라이 같아. 진짜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 그렇죠. 이 댓글 밑에 다양한 의견들이 달렸는데 스미스팡님은 꽃피기도 전하시겠네요. 엄마 드로자님은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신어야 될 것 같다. 뭐 무표정 에이스님은 안전하다. 그렇죠. 뭐 진짜 다양한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참 미국 인구가 굉장히 많구나. 왜냐면 이게 3억이나 인구가 꽤 많은 인구구나. 근데 스킵 바이러스가 최소한 MOQ가 있잖아. 몇 개 만들거든요. 이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니까 누가 몇 개 사는 상관없다. 그렇죠. 계속 이러더라고. 그리고 여자 캐스터도 솔직히 요즘에 운동복이 여자들이 더 많이 입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언더아머나 그렇죠. 빅볼을 누가 입냐? 그렇죠. 여자가 그렇죠. 돈을 줘도 안 입는다. 그래서 진짜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라바볼이 딸이 없는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겠죠. 근데 진짜 론조는 진짜 네. 라바볼은 라바볼, 진짜 그렇죠. 심각합니다. 참 재미있는 엔터테이너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K리그에. 진짜. 네. 자, 다음 댓글은 아담 명견 실버님. 아담한 명견 실버님. 예. 이거 명견 실버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그래요? 네.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거 아담 실버 가운데 그것도- 한명견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니 명견 한명견이 뭐예요? 한명견이. 명견 실버라는 만화가 있고 아담한이 있고 그래서 아담 실버 이렇게 그렇구나. 맞을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후기 남겨보네요.
한 달 정도 전에 우연히 알게 돼서 듣게 되는데 유쾌한 분위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위도놀스 하실 때마다 빵빵 터집니다. 그렇죠. 드루즈는 다시 롤플레이가 되나요? 토론토 정말 힘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위도너스 1년 동안 못 들으실 겁니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또 후원이 들어오면 바로 위도놀스. 그렇죠. 네. 그 밑에 댓글이 이제 엄마 드루자님인데 정말 이긴 경기만 글 남겨보려고 했는데 잘못 생각했다고. 수입의 기운이 이제 다가온다고. 아니 진짜 드로잔 엄마는 제일 슬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드로잔님 말고 드로잔 엄마라고 따져보면 아들이 똥 싸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댓글 두 가지는 공통 질문입니다. 마이스터 CP3님과 디인다님의 질문인데 클리블랜드의 압도적인 플레이오프 시리즈 모습을 보면서 클리블랜드가 강한 것인지 아니면 토론토의 경기력이 약해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혹은 동부가 약한 건지 어떻게 생각들 하시냐고 이제 여쭤보셨거든요. 세 가지 다죠. 그렇죠. 네. 세 가지가 다 어느 정도는 이제 퍼센티지는 좀 다를 수 있을지언정 그 세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위도노스를 폭망시켰죠 지금. 네. 클리블랜드는 그 토론토는 클리블랜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샤키롤도 그렇게 얘기하고 기가 좀 죽어 있는. 많이 죽었죠. 하나 확실한 거는 라우리의 부상이 큰 역할이 없었다. 그러니까 큰 어떻게 보면 페인의 그게 아니라는 거. 그만큼 토론토 경기력이 좀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짱이 아빠 22님.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니 재미 반, 아쉬움 반이라고 하십니다. 이번 동부 컴파 우승자팀이 좀 힘겹게 올라오길 바라는데 기대는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네. 한 시즌 동안 너무 감사하게 청취했습니다. 너와 화이팅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아주셨습니다. 다음 댓글은 마이스트로 시피스님. 포르징기스의 트윗. LA 클리퍼스하고 이제 이모티콘이 있었다. 그렇죠. 이슈였죠. 이게 LA 클리퍼스와 뉴욕 닉스가 지금 멜로의 트레이드를 두고 이슈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멜로와 포르징기스를 포함한 LA 클리퍼스와의 빅딜이 성사될 것인가 라고 하셨는데 또 포르징기스는 이게 해킹된 거라고 주장을 또 했더라고요. 네. 이거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 말했죠. 해킹 당했다고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나도 옛날에 내가 썼는데 해킹 당했다고. 이해한다 말면서. 드레이먼드 이빨이. 이건 사실 시기상으로 봤을 땐 해킹 가능성이 높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상 뭐 클리퍼스 로스터 정리된 것도 전혀 아니고 다 거기 있는 선수들도 심지어 이제 다 플레이 옵션이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정리된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법한 타이밍이 나오는 건데 그건 이제 오프시즌 들어간 다음에 깊숙이 들어간 다음에 나올 법한 얘기고 지금 사실 이 타이밍에 이걸 터트릴 이유가 사실 없긴 하죠. 포르징기스 입장에서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해킹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진짜 달았으면 철이 없거나. 그렇죠. 진짜 달았으면 병신이죠. 해킹이든 아니든 간에 갔으면 좋겠다. 네. 갔으면 좋겠다. 저도 하나 확실한 건 이 뉴욕 닉스의 현재 그 위상 엄청 바닥으로 떨어진 이 어떤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만큼 지금 막 그 온통 주요 선수들을 찢어 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필 잭슨의 발언들 때문에 뉴욕 팬들은 지금 이거는 거의 멜로를 그리고 주요 선수들을 뉴욕에서 나가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저희 그렇죠. 여론 사실은 지금 문제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음 댓글은 가야인 카와이 스고이님. 야매 때 기무치 스고이는 카와이 스고이님이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억울한데 주인장이 저한테 말씀. 이 가야인 카와이 스고이님 여러 가지 그 아이디를 다양한 팟캐에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오뎅 플러스 유님 같은 아이디이시고 기무치 스고이님 같으신데 야메떼 스고이는 제가 또 못 찾아서 토크박스 가네님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저희끼리는 오뎅 플러스 유님이라는 게 마치 식스센스 이후로 가장 큰 반전이었어요. 좀 왜냐면은 기억나는 분이었는데 같은 분이라는 같은 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한가 봐요. 어쨌든 가야님의 팬이 되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계속 들어주시고 많은 가야인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나누십시오. 그렇습니다. 같이 나누시죠, 다 같이. 네. 다음 댓글은 조서방 국기자님. 해외 축구도 아니고 새벽 4시 반이란요. 클리블랜드 경기가 4시 반에 열렸었죠. 그렇죠. 가야님도 생방으로 보실 거예요. 당연히 봤죠. 당연히 봤죠. 시청하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제가 미친 듯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4시 반에 단톡방을 왜 남기는 거야? 혼자 보는데. 그러고 싶다? 그 시간대는? 나 일어났어. 나 대단한 열성 팬이야. 이러고 싶어요. 정작 누구런 전화번호 모르는데 니들한테 그러고 싶더라고. 좋아. 다음 댓글은 제플리카님.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유타의 3차전에서 고베어가 가만히 있던 듀란트를 밀쳤고 그렇죠. 듀란트가 흥분해서 고베어를 밀쳤는데 어째서
고베어에게는 파울이 주어지지 않고 듀란트에게만 플래그런트도 모자라 테크니컬까지 주어졌는지 갑자기 그 포스팅 같은 거 하시다가 열받아서 댓글을 또 남겨주셨죠. 포스팅 같은 걸 하시는구나. 네, 따로 하시나 봐요. 뭐이 글쎄 좀 홍콜이 아니었나 저도 생각 들어요. 약간 좀 그런 면이 애매했죠. 있었죠. 애매했죠. 뭐 지금 이제 끝난 상황에서는 특별한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그쵸. 어쨌든 당시 상황에서는 조금 그쵸. 듀란트에 불리한 판정이 아니었나. 오늘이 썼던 4차전만 하더라도 정말 홍콜 대놓고 모든 선수들이 다 불만을 이제 그렇죠. 노골적으로 네. 표시를 했었죠. 대놓고 온 걸 줬지만 그렇죠. 발랐죠. 네. 어떤 홍콜이 있던 골든 스테이트의 실력은 절대 넘을 수 없더라고요. 유타는. 그래서 좀 유타도 잘했지만 아쉬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클리블랜드와 토론토의 4차전 클리블랜드 승리 후기 어빙의 4쿼터 활약과 호버와 프라이의 활약으로 시리즈를 수입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예. 프라이가 진짜 좋았죠. 엄마 드루잠 및 토론토 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엄마 진심 드로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밑에 네. 이제 엄마 드루자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수입은 아닐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라우리의 부재를 좀 아쉬워하셨네요. 예. 올 시즌부터 NBA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좋아하는 팀도 생기고 선수도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음 시즌 토론토 경기 다 챙겨봐야죠.라고 끝까지 위도놀스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로잔 화이팅, 라우리 화이팅 하시는데 라우리가 옵트아웃 신청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직은.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 조서방 구기자님. 요즘 르브론을 보면 일찍 시리즈를 끝내고 쉬기 위한 그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합니다. 마치 예비군 훈련에서 2시간 일찍 마치기 위해 생각보다 집중해서 사격을 그렇죠. 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요 느낌은 진짜 그렇죠. 집중력이 쩔죠. 심지어 그 2시간을 위해서. 심지어 이 사격 그 판을 어빙이 앞으로 갖다 줬죠. 쏘라고 바로 앞에서 마지막엔 1시간 반 일찍 갔습니다. 네, 저희 아재들은 다 공감하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정말 집중했어요. 네,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29회 방송이 2만 원. 감사합니다. 요새 불꽃남자 어빙님 폰을 많이 주시네요. 네. 요즘 새똥구리가 잘 굴러다니니까. 잘. 우리 가야 연맹이 아주 빵빵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네. 그 밑에 토크박스 가네님도 2만 원. 이번 주가 진짜 감사합니다. 커리어 하이입니다, 진짜 저희. 지금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진짜. 네. 너무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또 약간 좀 부담스럽고. 이거 우리 어떻게 이거를 잘 여러분께 보답을 할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 노랑물결님. 와이프분이 농구대잔치 시절 현주엽 선수의 빠순이었다고 합니다. 농구를 아시는 분이구나. 네, 게다가 고1 때까지 농구를 직접 하셨던. 어휴. 그래서 농구는 그 후에 지겨워서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며칠 전에 클리블랜드와 토론토 경기를 우연히 같이 보았다가 르브론 제임스를 보면서 완전 현주엽이네요. 얼굴 빼고. 이 와이프분이 현주엽이 마이클 조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23번이 몸도 반칙인데 기술까지 있네. 현주엽 보는 줄이라고 했답니다. 제가 현주엽 선수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이건 굉장히 모독이네요. 르브론이 정확하게 한 1조 억배 잘하는데. 여기서 진정한 모독은 현주의 마이클 조던 잘한다. 난 지금 그게 안 보였어. 저도 미쳤네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 팬들 들고 일어나 비슷한 거 이제. 근데 뭐 워낙 팬심이 근데 강하면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거는 16개월 된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클리블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올랜도는 입지도 않았는데. 우리 가야국의 최연소네요. 네. 최연소 또 우리 연맹이 탄생했네요. 네, 이 댓글과 함께 1만 원. 감사합니다. 이게 와만 계속하네요. 오늘 저희가 와를 녹음해서 계속 나올 수 있게. 잔치네요, 잔치 완전. 그 노랑물결님은 그 경제권이 다 와이프분에게 있어서. 네. 일주일에 10,000원씩. 네, 1만 원 하실 때 되게 눈치 보면서 하셨는데 이제 와이프분이 좋아하시니까. 현주엽 화이팅! 제가 아까 결례 앨범 했습니다. 현주엽 선수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네. 매직 히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현주엽 선수 이번에 감독 됐잖아요. 네, LG 세이커스에. LG 감독. 차라리 소통을 잘하는 감독으로. 먹방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현주엽 그 선수가 뭐 우승은 못했지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코트시 비전이나 돌파나 이런 부분은 꽤 우리나라에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스킬이 있는 빅맨으로는 사실은 탑 정도에 속한다고 봅니다. 운동 능력은 제가 볼 땐 탑인 것 같아요. 제일. 싸움도 잘하고. 그럼요. 네. 센스가 뭐. 네. 근데 허스님 현주엽 아세요?
당연히 알죠. 아, 네. 네. 농구대 잔치는 다 아시죠? 그때는 봤죠. 네. 저분은 다 알긴 아는데 정보가 전혀 없어요. 네, 뭔지 아시죠? 옛날 그냥 트로트 가수 생각하는 느낌으로 그냥 알긴 알지 막 이런 거. 애기 때 좀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댓글은 제플리카님. 댓글 지분이 거의 클리블랜드와 르브론이 반이 넘네요. 네. 이번 주 방송 듣기가 무서워집니다. 네. 아이고 제가 좀 절제를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다음 주에 클리블 얘기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좀 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네. 이번 주 또 골스 얘기할 것도 많고. 그렇죠. 네, 골스 딴 얘기도-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밑밥 깔고 또 있는데. 주인장님이 있기 때문에 커팅을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네. 다음 댓글은 지하철 엄청 맺기님. 일이 바쁘셔서 글쓰기가 참 힘들다고 하십니다. 네, 플레이오프의 예상 컨퍼런스 파이널이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휴스턴 그리고 네. 동부는 클리블랜드 워싱턴의 경기를 또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용도 테이프님 내한 선수들이 많이 있던데 마커스 스마트가 와서 풀랍 교실 좀 했으면 하네요. 그렇죠. 아까 스마트는 턴오버 교실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NS 칸터가 들어왔죠. 그렇죠. 현재 와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네. 네. 그래서 뭐 그 아이들과 뭐 그 유소년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같이 하는데 정말 조용하게 네, 하고 있죠. 아니, 뭐 보통 이제 선수들 오면 명동이나 이런 데 가는데 혼자 송도가 있어가지고 어딘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네. 가라니까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통 그렇잖아요. 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네. 굵직한 선수가 아니니까 그쵸. 아무도 몰라. 에스칸터 왔다는 소식이 네. 없어. 그렇죠.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본 건데 스퍼스 구단에서 코리아 이름을 넣어서 티셔츠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좀 저희 한국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네, 좀 많은 선수들 내한하면 더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그렇죠. 네, 저의 했었습니다. 바람이죠. 네. 진짜 바람이죠. 네. 다음 댓글은 조서방 구기자님 클리블랜드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르브론은- 많구나 클리블랜드가 오늘 이번 주에. 네, 르브론의 정성기급 활약을 보며 하루 종일 우승을 꿈꾸셨다고 합니다. 근데 반전이 있는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를 보고 올 시즌을 접으셨다. 이 팀은 사기다. 아무도 못 이긴다. 가야이님 저 애들 신라다. 그렇죠. 듀란트가 지는 모이다. 멸망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작년도 떠올리시면서 한 번 더 복귀해 보시면 어떤가. 네. 클리블랜드 알죠? This is for you. 네. 한 번만. 정말 추했죠. 그런 추한 표정 보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작년에 르브론이 옷 벗으면서 렛츠고 크게 외쳤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 멋있었죠.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얼굴에 그렇죠. 그 도미넌트 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네.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얼굴은 압도적이죠, 확실히. 코도 크고. 네. 마이스트로 CP3님 카일 라우리가 토론토를 떠나서 서부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예. 이 소식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또 네. 얘기하면서 네. 네, 자세하게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토크박스 가네님 NBA 2K 18 18이라고 할게요. 발음이 너무 스타카토가 너무 그렇더라. 네. 한글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게임에서 미네소타로 우승하면서 위로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반가운 한글화라고 또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야수장이님. 르브론 제임스의 이번 플레이오프 1, 2라운드를 거치면서 기록을 비교한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필드골 성공률은 샤킬 오닐과 그 다음에 3점 슛 성공률은 커리와 비교를 한 그 사진을 네, 올려주셨습니다. ESPN에서 나왔던 거죠. 네, 그렇죠. 뭐 상당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 뭐 비교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수치상으로 정말 놀라운 건 사실인 게 샤킬 오닐보다 페인트에서 성공률이 좋고 커리의 베스트 그 플레이오프 시즌 기록보다 더 높은 3점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됐죠, 가연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은 맥기 아니고 각기님. 클불과 골스가 이번에 나란히 프로 8연승으로 폭주 중이네요. 뭐 두 팀이 파이널에서 풀 전력을 한번 피 터지게 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왕 이렇게 재미없게 된 거. 골스나 클불이라도 재미라도 살렸으면. 네.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제플리카님, 골스와 유타의 4차전은 홈콜이 난무하네요. 라고. 뭐 골스 선수들이 흥분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네. 저희가 아까 좀 약간 언급도 해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30회 방송 댓글 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뭐 후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덕분에 회식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 플레이오프 2라운드 소식입니다. 네, 저희가 뭐 자유주제나 이런 것들을 다 접고 이번 주까지 특집으로 그렇죠. 하고 있는데 플레이오프 2라운드 소식을 또 중간 점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스턴과 워싱턴의 동부 플레이오프 2라운드입니다. 현재 스코어가 시리즈가 2대2.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홈에서 2승씩을 나눠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치열하고. 그렇죠. 네. 근데 1쿼터는 되게 재미없네. 항상 일방적으로 뭔가 전개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네. 그렇게 되고 있네요. 뭐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지금 흐름이나. 뭐 우선은 지난주 우리가 사실 1라운드 이제 끝나고 나서 2라운드 예측을 했을 때 제일 재미있을 것 같은 시리즈 중에 하나로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워싱턴과 보스턴의 감정 싸움. 그렇죠. 시즌 중에 있었던 어떤 그런 스토리 라인에서 초반부터 어떤 그런 감정 싸움이 시작돼서 이 시리즈 내내 아주 재밌는 그 시즌 중에 양상입니다. 있었던 감정 싸움이 뭐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널이랑 제이 크라우더랑 크라우더랑 서랑 한번 하다가 붙었죠. 네. 얘기하다가 코치기 눈치를 그쵸. 코치기 네. 한번 경기 했고 중에. 네. 그리고 제이 크라우드랑 마키프 모리스랑 서로 청도 황소 싸움처럼 머리 밀치기 한번 하고 온라인 설전도 좀 벌이고. 네. 그쵸. 그리고 뭐 오실 때 장례식장 보기 있고 워싱턴 선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싫어요. 그리고 인터뷰 때도 조널이 음. 난 보스턴이 싫다. 그래놓고. 서로 우린 싫어한다. 그리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뭐 그쵸. 워낙 앙숙인. 아이제 토마스도 싫다고 했죠 몇 번. 네. 그런 감정이 쌓이다가 그 3차전에선 우브레와 올리닉이 그렇죠. 몸싸움까지 벌이고. 네. 저는 우브레 주니어의 판단에 상당히 박수를 보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은 도움이 안 되긴 하지만 그거라도 파이팅 있게. 근데 저는 올리닉은 저도 사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클리브랜드 응원할 때 한번 그 상대편을 만났을 때 좀 살짝 더티한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당히 짜증나게 하는 플레이들을 좀 하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 케빈 러브는 실제로 부상도 좀 당했지만 그 워싱턴 입장에서는 사실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한 번 정도 시리즈 내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터져주네요. 근데 주요 선수가 아니라 올리닉 오브레가 해주는 바람에 팀의 분위기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저는 우브레의 행동이 그 그쵸. 젊은 루키로서 2년 차죠. 네. 우브레는 2년 차로서 어쨌든 그 혈기를 방출해낸 게 어찌 보면 1, 2차전 때 1, 2쿼터로 완전히 압도하고 항상 3, 4쿼터 때 정신을 못 차렸던 워싱턴에게 조금 더 어쨌든 긴장감을 그렇죠. 혹은 집중력을 에너지를 주고 빠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브래들리 빌이나 뭐 존홀은 제가 볼 때 뭐 그렇게까지 행동 안 했을 테지만 그런 주요 선수들이 그런 마크 싸움을 모리스나, 그런 거 했으면 했으면 큰일 나는데. 그죠. 출장 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큰일 나는데 우브레는 뭐 이런 표현 미안하지만 역할을 다 했다. 나름대로 네, 역할을 다 해줬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전에의 두 개의 스크린은 상당히 위험했어요. 위험했기 그쵸? 때문에 네. 당연히 화낼만한 상황이었죠. 네. 뭐 홈에서 각각 2연승씩을 나눠가졌는데 뭔가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승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가장 역시 빛났던 거는 뭐 다 인정하시겠지만 동부 최고의 가드 존월이 역시 빛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들고. 어빙보다 높게 이제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가드로서 보면 어빙은 사실 해결사 면에서는 NBA 최고급의 저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정말 포인트 가드와 혹은 진짜 가드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존월을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투웨이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기 때문에 이번 시즌 특히 이제 존월이랑 아이자 토마스의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역시 NBA는 괴물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레이 그라운드인데 정말 이 존월의 이 빛나는 그 운동력과 빛나는 하드웨어는 아톰이 따라잡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다른 폭발력에 당연히 아이자 토마스 있겠지만. 아이자 토마스는 이제 수비에서의 어떤 그런 부족한 많이 부족하죠. 네. 완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워싱턴에서도 이제 그리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시리즈 초반에는 좀 안 그러다가 그 이제 워싱턴 홈에서 들어온 경기에서 극명하게 정말 그렇죠. 토마스에게 분 선수에게 완전 공격을 밀어주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을 지금 계속 고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게다가 뭐 3, 4차전에서는 아이자 토마스를 정말 잘 묶어. 그렇죠. 먹고 워싱턴이 난 좀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게 분위기를 탔을 때 상당히 수비와 공격의 어떤 쫀쫀함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조널이라는 수준급이 아니죠. 최고죠, 트랜지션 거의. 오펜스에서는 만큼은 거의 탑
수준에 있는 가드가 이끌어가는 그 빠른 농구. 정말 정말 침착하고 매력인 것 같아요. 조널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뭐 흔히 얘기하는 그 느린 포지션에서도 굉장히 그 전술적으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지만 속공 때는 그 하드웨어가 빛나거든요. 그렇죠. 정말 속공 때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워싱턴 같은 경우는 스타팅 라인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 득질 맞이를 보면 그 주전 라인업만 들어가면 한 50점 정도가 지금 시리즈 4번을 하면서 축적된 게 게 보면 그렇죠. 4명의 조화가 상당히 좋고 전 오톱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수비와 공격의 정확한 역할 효율성 높은 플레이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어요. 상당히 좋고 마키프 모리스와 고탓도 골밑에 상당히 보스턴에서 그렇죠. 왜냐면은 1, 2차전 때는 마키프가 발목 부상 한번 당하고 고탓이 퇴장을 당해서 약간 그 골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온전하게 골밑이 2명 있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보스턴 골밑을 발라버렸던. 저는 특히 4차전을 좀 인상적이게 본 게 우리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중간에 그 3쿼터 때 완벽하게 압도하는 26연 그렇죠. 26-0 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 최고였지만 저는 제일 높이 평가하는 건 이번 4차전에서는 브래들리 빌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분위기를 탈 때는 조널이 리딩을 했을 때 옆에 사실은 그 같은 그 듀오로서 활약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플레이오프 들어오면서 조금 주춤했거든요. 브래들리 빌이. 근데 4차전 때 아니나 다를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면서 정말 3쿼터에 압도해버리는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저 말씀에 좀 얻자면 브래드빌리 슈터로서 처음에 9개 슛을 미스를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그래도 망설이지 않고 슛을 쏘면서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아이자 토마스가 이제 인터뷰 때 얘기한 게 우리 팀 선수들 망설이 없이 쏴야 된다. 너무 망설이다 보니까 슛이 조금 안 들어가게 되는 참 리듬을 잃게 되는 그 부분에서 얘기하듯이 브래드빌리 보여줬던 그 난 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자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세 좋더라고요. 그리고 워싱턴이 승리한 2경기에서는 또 아이자야 토마스가 20득점 이하로 묶여서 그렇죠. 공격이 좀 잘 안 풀리는 대안이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저는 그게 확실히 사이즈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극복하기가 왜냐면 공간을 자꾸 좁혀주고 터프샷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이자 토마스는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기 파울 좀 불어달라고. 근데 4차전 때는 사실은 조금 너무 심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봐도 아이자 토마스에게 많은 파울콜이 있었었는데 아이자 토마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투를 정말 잘 얻어내는 사람인데 4차전 때 자유투를 빵개 쐈다는 거. 이거는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콜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이자 토마스 정규 시즌마다 탑5에 드는 이제 자유투 얻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었는데 이번 시즌 특히 워싱턴 홈에서만 지금 좀 일방적으로 못 봤다 보니까 또 한 번 이제 홈콜의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스턴으로 돌아가서 5차전을 펼치게 될 텐데 앞으로 경기 양상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7차전까지 갈 분위기도 솔솔 남아. 저는 뭐 7차전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왠지 아시죠? 진을 다 빼고 단물 쪽쪽 7차전 갈 것 같습니다. 느낌이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6차전 봅니다. 6차전. 어디 승리? 워싱턴. 워싱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를 보면 사실은 1, 2차전 어떻게 이겼나 싶을 정도로 워싱턴이 사실은 전력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를 보다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보스턴과 워싱턴 홈으로 돌아와서 그냥 끝날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치도 그렇고요. 벤치에서 워싱턴의 보그나노비치 같은 경우 정말 솔솔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스마트는 나와서 어이없는 턴오버를 너무너무나 많이 하고 공격적으로도 자기가 너무 망설이기 때문에 리듬을 깨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3차전 같은 경우에는 9득점에 8턴오버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 아이자 토마스나 다른 선수들도 지금 약간 어이없는 턴오버를 너무 많이 해서 좀 그것도 문제고 골밑에서도 사실 아러포드가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1, 2차전이야 약간 워싱턴의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파울아웃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글쎄라는 생각이 들고 4차전에 그 워싱턴이 연속으로 26득점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워싱턴이 물론 수비를 잘한 것도 있지만 보스턴이 좀 자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냥 가다가 자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빠진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게 사실 보스턴에서 재현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굉장히 엄청난 접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보스턴이 아무래도 이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그 점은 동의해요. 그래서 보스턴이 7차전을 결국엔 지금은 워싱턴이 압도하는 모습 보이지만 보스턴이 7차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세요. 네. 진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히 솔직히 일단 그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자 토마스의 그 대폭발로 인해서 보스턴이 사실은 2연승을 챙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남은 시리즈에 또 아톰이 이 정도로 잠잠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에이브리 브래들리는 수비도 물론 수비지만 공격적인 면에서 사실 워싱턴 원정에서 좀 굉장히 부진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홈 코트에서 분명히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스마트랑 사실은 제이 크라우더나 그다음에 에이브리 브래들리의 그 앞선 수비는 사실은 워싱턴의 앞선 수비랑 해서 저는 차이는 별로 없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보스턴이 홈에서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관전 포인트. 네. 일주일 전이라서 저희가 사실 얘기를 잘 안 했지만 2차전 때 그 아이자 토마스의 그 이런 어마어마했죠. 네, 53득점. 네, 현지에서는 진짜 이거를 역대 최고 그 플레이오프 퍼포먼스주로 이렇게 꼽을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를 보여줬어요. 네. 자메크님이 엄청 환호하셨죠. 네. 그렇죠. 그 셀틱스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이었고, 그러니까 셀틱스라는 구단이 뭐 그냥 잡구단이 아니잖아요. 되게 명가인데 그냥 잡구단은 왜 날 보면서 얘기해요? 역사가 짧으면 이제 가탄상이 저쪽 봐요. 인디애나 쪽 봐요. 네. 거기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했다는. 그리고 아이버슨이 계속 소환됐죠. 해시태그로 계속 아이버슨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퍼포먼스였죠. 네. 결국 아이자 토마스가 얼마만큼 해줄 것이냐. 네. 저는 또 관건이 되겠네요. 관건은 골밑인 것 같아요. 골밑. 그러니까 네. 보면은 페인트 득점과 리바운드의 우위를 점한 팀이 항상 승리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1차전, 4차전까지 누가 조금 더 골밑에서 끈끈하고 효율성 있게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정말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하느냐, 그리고 세컨 찬스를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워싱턴의 속공을 얼마나 잘 제어하냐, 아이지아 토마스를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 턴오버도 문제가 있네요. 이거에 따라 한번 결정이죠. 참 재밌는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오브 세븐 시리즈에서 5차전을 승리한 팀의 승률이 역대 다 통틀어서 8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5차전 승리하는 팀이 시리즈를 가져가서 굉장히 높은데 그 와중에 이제 홈에서 5차전을 치른다는 건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접전이 펼쳐지는 와중에서. 네. 그렇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날 오전에 합니다. 네,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시리즈 클리블랜드와 토론토 4대 0으로 클리블랜드가 수입을 하고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칭찬을 좀 해야겠네요.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시리즈 전체적으로. 우선은 정말 토론토라는 팀에 대해서 뒷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은 뭐 우리가 언급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토론토가 사실은 4경기 모두 뭐 20-30점 차의 가비지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심지어 어제 4차전은 그 역전도 했었어요. 4쿼터에.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 그 1대1 수비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풀어줘야 할 공격 전혀 못 풀어줬고, 그러니까 드로전이 뭐 물론 이제 굉장히 고공부tun했지만 그 토론토란 팀이 과연 동부에서 굉장히 상위권 팀이었나 할 정도로 좀 실망스러운. 뭐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지만 토론토 팬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올해만 국한된 그런 상황이 아닌 거고 작년도 아니에요. 재작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3년 연속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되게 재밌는 스탯 하나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코너로 만들어졌어요. 호수이님의 코너로. 그러니까 2년 전, 그러니까 그 3년 3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봤을 때 정규 시즌 대비해서 평균 득점이 그러니까 100개의 포지션을 가졌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9득점이 떨어졌어요. 정규 시즌보다. 저 뭐 봤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8득점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작년에는 더 많이 14점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정규 시즌에서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는 그런 수준이 너무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 그게 지금 정말 꾸준하게 놀랍게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게 정말 토론토가 아닌가. 그럼 원인이 뭘까요? 전술이 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거 없습니다. 슈퍼스타? 리더의 부족이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제가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정규 시즌 내내 말씀드렸지만 저는 토론토를 응원을 했어요. 저는 이런 그 지난 3년간의 어떤 그런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만큼 뭔가 그런 그 선수들이 그 팀의 리더인 드로전과 라우리가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을 해서 정말 한 단계 성장을 해서 롤플레이어를 정말 벗어나는 정말 팀의 간판 스타로 벗어나는 걸 정말 희망을 했었는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됐어요. 이 두 선수는 한 프랜차이즈를 등에 업고 이 팀을 정말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지난 3년을 통해서 정말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팀의 리더라는 선수는 어떤 거냐면은 홈에서는 당연히 잘해야 돼요. 홈에서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 원정을 가서라도 본인의 야투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뭐 자유투를 얻어내는지 아니면 동료를 다 살려준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팀 전체의 이렇게 분위기를 살려주고 그런 직접적이 아니라도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슈퍼스타라고 하는 건데 이들이 지금 지난 3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정말 롤플레이어와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홈에서마저도 심지어 들쑥날쑥한 걸 보여주고 있고 정말 막 소름 끼치는 막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야투 빵개 이게 말이 됩니까? 드로잔이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드로잔 이번 지난 오프 시즌에 마이클리 다음으로 제일 많이 받는 돈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리더가 지금 2차전이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르브론 막는 방법 좀 알려달라. 나 막는 방법 알려주면 나 $100 줄게. $100 야, 근데 $100 너무하더라. 그쵸. 야, 나도 할 수 있다. 한 $10,000 얘기하면 내가 약간? 메일이라도 보내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된다는데. 그리고 지금 시리즈 끝난 와중에 또 막 그런 인터뷰를 하잖아요. 우리 팀이 맺었냐? 르브론이 우리 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리더가. 팀에 정말 그 프랜차이즈의 코너스톤이라고 한 2명이 나와서 한다는 말 자체가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면은 팀을 공중분해 시켜야 됩니다. 저도 약간 그 네. 발언들이랑 르브론 뭐그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좀 실망. 말이 안 돼요. 그리고 3년을 겪으면서 드로자는 르브론 우울증이나 르브론 울렁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그들이 그리고 진정한 슈퍼스타였으면은 이렇게 발렸으면은 정말 너무 빡쳐가지고 그쵸. 밤을 새서라도 점프샷을 이렇게 막 그쵸. 그런 저희가 보통 아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릴라드 봐세요, 코비나 릴라드. 뭐 릴라드든 뭐 예일런이든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정말 팀의 간판슈타들은 그거를 정말 빡침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그쵸.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오히려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얘네들처럼 이렇게 중간에 그냥 내려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리더가 가질 수 있는 멘탈이 아닙니다. 리더가 가질 수 있는 멘탈이 동의한다.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헷갈까요? 토론토에게 거의 랩 수준이에요. 3년의 기회를 줬는데 더 이상 저는 희망이 없다 보고 물론 마사이 우지리 단장 정말 대단한 단장이고 정말 보강도 이제 토론토 입장에서 정말 할 만큼 잘해줬지만 했죠, 사실. 정말 할 만큼 했고 정말 할 수 있는 한에서 정말 최대한으로 보강을 많이 했지만 예, 더 이상은 저희 팀에 기회를 그러니까 라우리도 지금 오히려 이바카가 심지어 제일 잘했어. 그죠. 라우리도 진짜. 심지어 시리즈가 끝나자마자 옵타웃 이걸 얘기를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정도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본인도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우승하고 싶은 팀으로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롤플레이어로 가고 싶다는 거지. 이끄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당연히 까이는 건 이해하는데 이 까이는 거를 떠나서 좀 진짜 의아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지금 붙었던 라인업이 어떻게 되냐면 라우리 그러니까 1, 2차전 때 라우리, 드로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바카 그다음에 JB PJ 터커 이 멤버랑 누구랑 붙었냐면 그 데런 윌리엄스 그다음에 션 버트, 르브론 그다음에 트리스탄 탐슨 그다음에 코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도 22대 2로 막 밀리고 그랬어요. 쿼터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르브론 제임스라는 그 굉장한 선수가 있지만 이 지금 토론토라는 베스트 멤버 그중에 2명이나 올스타 선수들이 과연 22대 한 2, 3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는 저 라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팀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거품이 낀 건가. 아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저는 NBA는 그런 게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예를 들면 과거에 현동열이 올라오면 타자들이 그냥 위축되듯이 르브론에 대한 토론토의 위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르브론도 그걸 알아. 정말 이 시리즈 내내 그 르브론이 그 토론토를 깔보는 행동들이 정말 그러니까 넌 내 발 아래야를 이미 깔고 들어왔고 토론토도 난 이미 짓밟힐 거야가 이미 그죠. 분위기 한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며 아까 허수님 말씀하셨던 그 리더라는 애가 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팀의 리더가 팀이 멘탈의 이기냐는 준비가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가 아닌 겁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 르브론 제임스가 그 3점 슛을 넣는데 그렇죠. 공을 이렇게 2번 돌리면서 마치 그 연습할 때 하듯이 자유투 쏠 때는 버릇이잖아요. 자유투 쏠 때 하는 버릇을 3점 슛 앞에 이바카가 맞고 있는데 쏟다는 거는 그리고 그 다음 포지션에 다시 똑같은 자리에 가서 또 꾸짓거리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미국 방송에 1011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렇죠. 같으면 프라그램 파울이에요. 나한테서 스핀을 2번 내 앞에 돌렸으면 나는 바로 테크니컬 파울했다고. 그걸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1차전 3분 만에 르브론이 백보드 맞추라고 해요. 어빙한테. 그렇죠. 그렇죠. 화살표 이렇게 빨리 백보드 맞추라고. 백보드 엘리 하이라이트. 올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깔보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 이게 동부의 위상입니다. 네. 나는 진짜 르브론이 물론 진짜 잘했어요. 그쵸. 정말 잘했는데 토론토가 먼저 혼나야 될 거는 일단은 맞고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굳이 좀 이제 다 까였으니까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은 4차전 때 그 르브론을 물론 잘 막진 못했지만 PJ 터커가 그래도 효율적으로 계속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감독이 미리미리 조금 더 터커를 좀 활용하는 터커가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수비적으로. 그렇죠. 네. 이번 시즌에 참 이적해 오면서 토론토에는 아주 값진 인재가 들어왔다 심지어 생각했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3점 슈터로도 되게 쏠쏠하게 그렇죠. 활약했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진짜 웃어서 미안한데 토론토에서 플레이오프 때 그래도 강심장과 꾸준한 활약을 보여던 다 이적해도 온 사람. 그렇죠. 이적해요. 이바카 삐제 토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쫄아갖고 그냥. 그러면 내년 시즌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우리가 만약에 팀을 떠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중분해 시켜야 됩니다. 공중분해. 이 팀은 지금 멘탈 자체가 장착이 안 된 팀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좀 강력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3년간 지켜본 바로는 이 팀은 지금 뭔가 이 팀에서 이미 지금 팀에 존재하는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팀을 끌어나가면은 정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드로자는 장기 계약을 저번에 맺었잖아요. 그렇죠. 트레이드 해야죠. 드로자는 저는 올 여름에 다른 거 필요 없고 저는 진짜 드로자한테 필요한 건 3점슛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 두 경기 합해서 한 개인가 썼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클리브랜드 수비가 지금 그 엄청난 압박 수비는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 슈퍼스타 레벨의 슈팅 가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선수가 3점 슛을 그 정도로 안 썼다는 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원래 드로잔 플레이 스타일이 그렇죠. 물론 이제 스타일한데 요즘 시대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롱런하기 힘들고 그렇죠. 물론 이제 미드레이지 그렇죠? 게임 자체는 굉장히 이제 이번 시즌에 이렇게 각광을 많이 받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의 어떤 그런 롤모델 삼아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물론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워낙 현 시대의 트렌드 자체가 저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 좀 더 붙이자면 왜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플레이오프는 정규 시즌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수비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롱점퍼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걸 장착을 해야 돼요. 왜 3점 슛이 필요하냐면 트렌드도 트렌드지만 플레이오프 때는 무조건 안쪽으로 공간을 좁히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3점 슛이 필수거든요. 사실 좀 무리한 그렇죠. 슛이 돼도. 공간을 만들기 근데 위해서. 그 순간에서 파울을 얻지도 못하면서 뚫지도 못하면서 죽은 패스가 나가는 드로잔의 플레이는 플레이오프 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토에서 드웨인 케이시 감독이 아마 1년인가 남았을 거예요. 6년 계약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일 텐데 단장이 아마 드로잔보다 위나 드로잔급으로 하나 더 슈퍼스타 플레이어를 갖고 오지 않을까. 그리고 발라슈나스는 제가 또 턴오버했네요. 발란추나스죠. 네. 발렌추나스. 걔는 조금 바꿔야 될 때가. 그래서 저도 발음이 힘들어서 JB라고 부른다. JB도 바꿔야 될 때 했다. 왜냐하면 JB가 어쨌든 코트 안에 섰을 때의 공간에 대한 수비가 도저히 존 디펜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 리그는 버틸 수 있으나 결국에는 골밑을 지켜줄 수 있는 선수들을 뭘 하나 잡아야 되는 거고 그게 이바카가 됐던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슈퍼스타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쵸. 지금 동부의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이제 호수님 말씀대로 공중분해는 못할 거고 드로잔이라는 어쨌든 조금은 아쉬운 뭔가 2% 아쉬운 코너스톤을 두고 또 다른 슈퍼스타와 골밑을 조금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잔 개인의 3점 슛 장착은 진짜 필요한 것 그렇죠. 보이네요. 너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르브론 제임스 같은 사실은 동부에 굉장히 뭐 동부뿐만 아니라 NBA에서 굉장히 위상을 떨치고 있는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사실은 그 스타퍼들 좀 필요해요. 동부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전무하다고 봐도 그래서 토론토는 특히 더 그렇죠. 토론토에선 투웨이 더마 캐롤은 정말 역대급 먹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더마 캐롤은 그래서 진짜 부상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죠. 네. 조금 기량이 많이 하락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그다지 높지도 않은 기량이었는데 네. 그거 중에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자, 정말 토론토 팬들도 약간 클리브 팬들 느낀 게 드레이크가 르브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르브론이 오늘 경기 끝나고 오늘 어디 가는 거였지 했더니 오늘 클럽 얘기를 하면서 드레이크가 글로 오면 된다. 그렇죠. 술 한잔 하자. 야 토론토 팬 드레이크가. 그쵸. 자, 이 시리즈가 끝이 났는데 그럼 각자 생각하시는 시리즈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 한 명씩만 언급하고 저는 이제 뭐 마무리할까요? 개인적으로 들어오자니까. 땡큐. 이거는 만약에 르브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언급하면은 네. 그 말도 안 사람은 되죠. 정신병자로 의심할 정도로 너무 압도적인 기량을 보였죠. 진짜. 네. 사실은 르브론이 이거를 정말 대단한 시리즈 보였다는 건 누구를 소환하고 있냐면 마이클 조던을 소환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그 32살 이상 했을 때 평균 네. 득점을 마이클 조던을 처음으로 넘은 선수가 됐으니까 네. 충분히 그리고 뭐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때 뭐 완전히 날라다녔던 그때 시즌에 240점 넣었던 그렇죠. 그거를 똑같이 2008년이었죠. 네, 그때 똑같이 240점 이번에 넣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네. 2라운드에서 4경기 전부 다 35점 이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평균 득점이 34득점이에요. 네. 르브론 제임스는 전통적으로 또 토론토한테 강해요. 그래서 커리어 내내 보면은 야투가 60%입니다. 토론토 상태. 말 다 했죠. 뭐 이제 공격적인 부분은 아까 뭐 언급해 주셔서 저는 수비를 좀 얘기하고 싶으면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클리브랜드 현재 지금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그 토론토를 맞이해서 힘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수비에서도 르브론 제임스가 활약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 4차전은 두 경기 합해서 파울 수가 2개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실제로 오심 정정 콜이 났는데 그만큼 파울이 하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로 파울이 하나였고 얼마나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공격적이지가 않았던 1번부터 4번 혹은 5번까지 막으면서 파울이 하나였던 거는 대단한 공수 양면에서 르브론이 네.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지금 워낙 이제 팀 자체 평균 연령도 높은 팀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2번 연속으로 이제 수입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보장받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인 것 같아요. 5월 16일 날 컨퍼런스 파이널 시작하니까 실제로 거의 열흘 가까이 지금 네. 르브론 제임스가 시즌이 끝나고 35일 동안에 8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
선발 투수도 아니고 그렇죠. 한 경기 뛰고 4일 쉬고 그렇죠. 다시 나오고 뭐 이 정도의 로테이션 정도. 한번 방안해도 될 것 같아. 방안. 아무래도 제이알 스미스가 오늘 인터뷰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자 물어보니까 오늘 이렇게 오래 쉬는데 뭐 하냐? 자기 골프 채널 볼 거라고. 입이 안 돼. 혼나야 돼.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 채널에 대해서. JR은 제가 볼 때 빠따한 말이. 아, 네가 네. 지금 어딜 지금 자식아. 근데 카일 코버의 슈팅력이 살아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카일 코버가 놀라웠던 거는 터프샷을 대부분 잘 넣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안정적으로 돼. 그래서 고무적인 아니 것 같고. 토론토 상대로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어. 어빙. 어빙 진짜 쩔었죠. 어빙이 4차전 때 역전된 상황에서 롱점프 하나, 그 3점 하나 넣고 스텝백 넣고 크로스오버 드리블 그 플로터 2개 쏘고 11득점 연속으로 넣었죠. 그 최고였죠. 누구죠? 6번? 코리 조셉. 예. 코리 조셉이 수비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죠. 머리 들이밀면서 구경했죠 거의. 네. 이게 다 팀의 리더의 어떤 멘탈 상태가 이제 전염이 된 거죠, 팀 전체. 그러니까 르브론이 워낙 이제 토론토 상대로 자신감 넘치다 보니까 걔나 토론토 자신감 넘치는 거예요. 토론토는 마찬가지. 어빙이 걔라서 우리 블랙 어빙은 물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더 다른 롤 플레이들을 그렇죠, 다 포함해서 그렇죠. 팀 전체 정말 15인 로스터 물론 플레이오프에 다 나오진 않지만 토론토는 이제 완전 반대인 상황인 거고.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르브론이 그 노먼 포엘 들어갈 때 너 교체 아니야 이렇게 옷 잡아 당기는 거 보면서 개무시하고 있구나 진짜. 그렇죠. 진짜 상대방을 개무시하고 있구나. 저는 이바카가 그 르브론이 스피드할 때 안 때리는 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진짜. 왜냐면 이바카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스타일 그렇죠.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근데 르브론이 근데 이바카도 이제 뭔가 그 멘탈적인 그걸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뭔가. 르브론 올 시즌 르브론 이바카 올 시즌 끝나면 계약 끝나니까 갈 생각이 있겠지 뭐 이바카도. 네. 이바카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네요. 네, 이쯤에서 이 클리블랜드 시리즈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말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더 이상 네, 엄마 드로자님 죄송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시리즈였습니다. 토론토는 더 혼나도 돼요. 네. 네. 자, 서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유타의 시리즈 4대0 수입으로 또 끝이 났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도 총체적 난국이죠. 네. 유타는 좀 상당히 아쉬운 그런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네요. 페이스 싸움에서 졌다죠. 페이스가 느린 팀과 빠른 팀에서 누가 페이스 컨트롤을 할 거냐였는데. 물론 이제 승부에서 어떤 변명을 할 그런 거는 사실 아니긴 하지만 뭐 토론토도 이제 라우리가 없었다면 이제 유타도 이제 조질이라는 그 그렇죠. 사실 이번 시즌 굉장히 쏠쏠하게 정말 잘했었던 포인트가 되게 없다는 게 좀 정말 아쉬웠죠. 헤이워드와 고베어는 그래도 나름 뭐 그렇죠. 자기 몫을 해준 것 같은데 그렇죠. 팀 전체적으로 받쳐주는 게 부족한 그런 그렇죠. 게 보였던 시리즈였던 것 같고. 진짜 저희가 열광에서도 아이소 줘도 뭔가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가서는 뭔가 지쳤죠. 좋고 진짜 시원해요. 그렇죠. 식어버렸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그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네, 클리블랜드 그렇죠. 못지않게 뭐 가장 파이널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높은 팀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번 그 유타 경기를 다 봤는데 정말 드레이먼드 그린의 그 그렇죠. 수비는 유타 재즈의 조직력을 파괴할 정도로 대단한 수비라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인정합니다. 깜짝 놀랐고 저는 그리고 이 드레이먼드 그린이 중심을 잡아주는 수비에서 몇 기까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고베어가 물론 좋은 활약을 했지만 고베어가 상당히 애를 먹었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비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고 공격으로 보면 그 오픈 찬스를 만드는 패스 웍이 그렇죠. 정말 너무 볼 모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진짜 막 저는 막 상대 그 옆에 컨퍼런스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두렵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 1에 필드골 어템트가 유타가 82개, 그 골수가 82개면 오픈 찬스가 골수는 57개, 그 유타 재즈는 36개였어요. 1차전 때 그걸 보고 정말 이 포르몬트가 아름답구나. 워낙 그 팀플레이 특히 그 오픈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다 우수하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개인 능력까지 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듀란트, 커리, 탐슨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저는 뭐 커리는 진짜 상수의 활약을 계속 이제 해주는데 전 경기를 봤을 때 느낌은 어떻냐면, 그러니까 마치 그 조 존슨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해준 것처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사실은 따라잡힐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역전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킬러 본능을 보여준 듀란트의 활약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한 18점 정도 넣었는데 그 18점이 정말 중요한 포지션에서 다 넣어줬거든요. 연속으로 6득점 해주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자원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아요. 조직력도 대단하지만 개개인의 자원은 뭐 최상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본 게 게임 3차전. 그렇죠. 3차전 때 보였던 건데 혼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4쿼터 때. 그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스피드가 좀 안 좋았어요.
약간 안 좋고 좀 헤매고 탐슨도 되게 부진. 네, 되게 풋이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혼자 듀란트가 확실히 부상에서 돌아와서 그렇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점점 살아나고 있죠.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득점을 진짜 쉽게 하는 거 같아요. 오랜만에 봤는데 골스 경기를 팔이 이 사람이 더 길어져가지고 공이 진짜 땅에서 공중까지 솟더라고 드리블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는 정말 한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소름 끼쳐. 정말 역대 탑 5에 드는 정말 득점의 어떤 능력에 득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NBA 플레이어로서 가장 대단하게 진화한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 득점만 봤을 때는 물론 수비랑 다른 부분도 괜찮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도 그렇게 자꾸 커리는 이제 기사도 안 나더라. 오늘 야투 묻히는데. 60%였는데 30점 넣고. 묻히고 있는데 커리가 숨통 끊는 3점은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제 그냥 그 뭐라 하죠 관성이 약간 그냥 편해져가지고 커리. 그러니까 커리도 좀 뭔가 르브론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잘하는 게 당연하다는 그게 좀 이게 그런 인식이 좀 퍼지다 보니까 못하면 웬만큼 잘하지 않는 이상 뭔가 이렇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유타 재즈 이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경기력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좀 텐션이 있어야 되는데 곧 하면 또 곧. 약간 김 빠진. 네. 그게 너무 좀 이렇게 팬으로서는 아쉬운. 뭔가 쫄깃함이 없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유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2라운드까지 진출했는데 네. 4대 0으로 수입을 당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유타 재즈를 사실은 토론토처럼 비난하는 혹은 비판하는 팬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너무 압도적인 어떤 그런 그 제가 볼 때는 팀 어떤 퍼포먼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타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최선을 다했던 느낌, 우리 팬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저는 특히 조 잉글스 선수 진짜 알짜더라. 내년도가 좀 기대돼요. 가치가 많이 올라가. 그렇죠. 지금 연봉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 시즌에 풀리면 이제 굉장히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유타에서는 이제 그 제한적 FA이기 때문에 그렇죠. 잡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안 잡으면 세난 갈 것 같아요 느낌이. 마누 지노빌리의 느낌이 살짝 나가지고 그 정도로 BQ가 성장할 수 있을. 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고던 헤이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데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좀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타가 내년에 필요한 건 고든헤이드를 내보내고 더 강한 투웨이 플레이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데 오랜만에 키운 슈퍼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쉽게 보낼까요? 저는 사실 헤이워드가 유타의 잔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한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자유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 배경에는 팀 자체의 어떤 그래도 좀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확실히 잡혀 있는 상황이고. 팀의 이제 특히 수비에서의 중심인 이제 고베어가 장기 계약으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헤이워드와 그 고베어 이 두 명의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충분히 굉장히 좋은 팀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12 어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팀 같은 팀에서 잔류를 하게 되면은 이적했을 때 대비해서 거의 20% 수준 높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기 더 많은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지금은 어디를 가나 소름 끼치는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넘사벽으로 소름 끼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드로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근데 이제 유타주에 아마 그 20대 부호 1위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이제 워낙 이제 많은 루머들이 돌고 있죠. 이제 시리즈 끝나자마자 라우리와 마찬가지로 뭐 보스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라우리에 대비해서는 유타의 잔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님 생각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헤이워드가 너무 좋은 선수이긴 한데 그렇죠.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 수준의 유타 재즈의 랩의 성적을 거둘 거면 고든헤이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꿀밑이 강한 거에 아이덴티티를 가진 상태에서 더 강한 투웨이 플레이어 에이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아마 너무 지역적으로 고든헤이드의 사랑과 서로 간의 그 교감이 강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고든헤이드가 지금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팀에서는 사실 선택 여지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예를 그 헤이워드가 다른 팀으로 갔다고 해서 뭐 그만큼의 상응한 선수를 데려왔을 때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타 입장에서는 무조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유타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 가드 포지션이 뭐 취약한 게 이번 시리즈에서 좀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조질 정도. 그러면 라우리가 유타 라우리 그림 좋은데? 서부로 온다고 했으니까 라우리 그림 좋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자라나고 있는 또 제가 생각하는 NBA에서 가장 이름이 멋있는 단테 엑섬이 복귀했는데 또 이런 선수 잘 키워서 또 내년에 조제일도 있으니까 라우리는 여기 와도 풀은 좋아요. 유타가 풀은 좋아요.
하나 걸출한 게 없어. 참 정말 잘 크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외곽슛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NBA 전체 통틀어서 정말 탑5에 드는 외곽슛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나마 좀 이제 사이즈나 이런 어떤 스킬 이런 걸 대비했을 때 비교가 쓰는 게 숄 리빙스턴인 것 같은데 그렇죠. 숄 리빙스턴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확실한 미드레인지 점퍼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냥 쓱봉 상황에서 트렌치 상황에서도 풀업에서 그냥 정말 확실하게 꽂아넣을 수 있는 그런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손꼽는 이제 로테이션 플레이들을 봤을 때 3점은 없을 수 있을지언정 정말 확실한 미드레인지 점퍼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엑스엠은 지금 이것 자체도 정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잠깐 이제 반짝 활약을 했었지만 결국 후반전에 무너진 이유도 결국은 이제 스페이싱이 안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슛이 없으니까 그 같은 로테이션 들어와 있을 때 스페이싱이 안 되는 그런 명확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째 지금 엑스엠은 사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부상 때문에 뭐 시즌 날린 적도 있지만.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나 정말 생각합니다. 유타 재즈에 있는 포인트 가드 풀들이 많은데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되게 많잖아요 지금 현재. rodney Hood. 걔는 뭐 정신이 약간 나가네. 오늘 다쳤죠. 조지일은 사실 부상만 아니었으면 정말 좋은 자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요. 밸런싱을 하는 정말 마지막 퍼즐 같은 어느 팀을 가든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서. 조지일도 잡아야겠네요 그러면. 조지일도 사실 이번 시즌은 부상 때문에 살려겠지만 어떻게든 잡으려고 해야죠. 네. 어쨌든 이 경험이 이 젊은 선수들에게 축적이 돼서 내년 시즌 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베어랑 그 헤이워드가 다 정말 지금 젊은 상황이고 앞으로 5년 이상은 더 전성기를 나이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타 입장에서는 무조건 머스트 홀드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시리즈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휴스턴 시리즈. 네. 이 블로우아웃 시리즈 2대2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홈에서 1승 1패씩 나눠 가졌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기가 4차전이었죠. 네. 126대 104로 휴스턴이 네. 승리를 거뒀는데 뭐 하든이 살아나면서 경기가 또 공격적인 면으로 가다 보니까 휴스턴이 화력은 또 휴스턴 아닙니까? 화력의 휴스턴이죠. 그렇죠. 이 동부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서부도 사실은 시리즈가 하나 금방 끝난 시리즈가 하나, 경기가 하나 있고 여기도 지금 보스턴 워싱턴처럼 굉장히 접전인데 저는 사실 샌안토니오 게임 한 인5 정도를 예측했었는데 휴스턴의 그 저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예상했을 때 저랑 이제 자유님이 휴스턴을 그렇죠. 하고 이제 저는 샌안토니오 선수였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제 정말 베스트 오브 3가 된 거잖아요. 세 경기 남은 상황인데 아까 이제 주인장님이랑 오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네네가 지금 부상으로 이제 시즌아웃 된 상황인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골밑의 자원이면 카펠라 하나 남아 있는 거고 라이언 앤더슨은 있지만 사실은 뭐 두 팀 다 풀 전력으로 붙으면 좋았을 텐데 토니 파커랑 이제 두 명의 어떤 로테이션 플레이어가 시즌아웃 된다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4차전 보니까 그 라이언 앤더슨이 저는 3점만 넣은 줄 알았더니 잘 버텨줬어요 골밑에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잘 그 4차전만큼은 방어를 잘했는데 과연 내일 경기는 어떻게 될지. 네, 라이언 앤더슨이 그 올랜도 시즌부터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제 그 스트레치 4 중에서는 정말 공격 리바운드 굉장히 잘 잡는 걸로 유명을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워낙 이제 외곽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수비 리바운드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고 이거를 사실 뭐 지난 4차전은 후반전에는 어느 정도로 이제 캐리를 했을 수 있을지언정 그 정말 높이가 정말 좋은 샌안토니오의 어떤 프론트 코트를 상대로 세 경기를 더 이제 만약에 그 이제 서로 이제 윈윈씩 한다면은 7차전까지 갔을 때 이거를 정말 할 수 있을 거냐 하면 정말 미지수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휴스턴의 키는 벤치다. 그렇죠. 하드는 상수. 어쨌든 일정 수준의 레벨을 할 거고 벤치가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이는 경기는 이기고 보이지 않았을 때는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벤치가 살아나줘야 벤치의 화력이 루일이라던가 에릭 고든이라던가 루일은 진짜 최근에 이런 선수들의 어쨌든 경기력이 살아나는 경기는 확실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죽는 날에는 정말 버티지 못하는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휴스턴의 키는 벤치의 공격력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리즈 가장 또 재밌는 부분이 카와이 레너드와 하든의 그렇죠. 원온원. 하나 확실한 거는 레너드는 그 하든을 잘 맞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봉쇄를 잘하고 있죠. 야투가 하든 그 레너드가 막 오면 뚝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하긴 해요. 왜 그 지금 팝 감독이 왜 풀타임으로 아예 그냥 하든을 붙여버려가지고 아예 왜냐하면 모든 공격이 사실 하든을 통해서 파생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게 2대2든 속공이든 뭐든 하프코트 포스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데니 그렉 이런 지금 물론 준수한 디펜더긴 하지만 카와이랑은 분명히 지금 완전 넘사벽의 수준으로 수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카와이가 압도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아예 저는 솔직히 카와의 어떤 공격 비중을 좀 낮추더라도 그렇죠. 아예 풀로 그냥 48분 붙여버리는 게 낫지 않나. 근데 반대로 샌안토니가 지금 마땅하게 공격을 끌어갈 옵션이 마땅히 안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토니 파커, 지노빌리, 팀 덩컨이 있으면 같이 뭔가 공격을 다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있었더라면 지금 알드리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3차전에 바짝 잘했지만 부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카와이 레너드 말고 또 다른 조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격의 일정 수준의 많은 비중을 줘야되기 때문에 수비에서 그런 온전한 힘을 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커랑 지노빌리는 뭐 이제 물론 몇 년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롤을 많이 이제 줄어든 상대고 알드리지 분야는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막 평균 26득점에 11리바운드 이렇게 찍으면서 아 우리가 정말 포트랜드에서 알던 알드리지를 정말 샌안토니 그냥 그대로 바꿨다 놨구나 이런 느낌 많이 줬는데 아 이번 시리즈 뭔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모르겠어요. 뭔가 자신감을 잃은 건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휴스턴의 어떤 그 인사이드 뎁스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맹활약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반대로 샌안토니의 키는 알드리지죠. 왜냐하면은 파워가솔과 알드리지인데 파워가솔도 상수입니다. 일정 수준의 레벨을 보여주고 있고 카와이 레너드도 일정 수준의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알드리지가 얼마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격을 해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사실 3차전 때 얼마나 준수한 활약을 했습니까? 그때는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거. 그렇죠. 1, 2차전 때 정말 개똥슛 쏘면서 필드골 나줄 때는 정말 힘들게 그렇죠. 끌어갔기 때문에 5, 6차전 때는 조금 더 집중력 있는 홈에서 5차전 때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엄청난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라고 하는 진짜 이 엄청난 스몰 라인업을 가끔 자주 이제 덴토니 감독이 들고 나오는데 샌안토니오가 의외로 맥을 못 준다는 게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알드레지 부재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호수님 의견 동의하는 건 레너드를 진짜 좀 집중적으로 좀 앞에 좀 세우면 어떨까 그게 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는 경기만 봤을 때는 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나 이 감독상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덴토니의 고집 그쵸. 그리고 폭 감독이 덴토니를 발랐던 그걸 추억하고 다시 한번 짓밟았던 2, 3차전. 그렇죠. 2, 3차전만 봤을 때는 덴토니의 그 풍전 농구죠. 그렇죠. 약간 그 극단의 스몰 라인을 그냥 부셔버렸는데 4차전 때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스몰 라인업으로 승리를 갖고 오는 덴토니의 고집을 보면서 와 둘도 참 철학있다. 진짜 이런 3차전은 거의 강백호 홍익현 정도였죠. 거의 하든 할 대로 해봐라. 패스만 차단하자. 저는 사실 이번 시리즈 보면서 예전에 그 피닉스랑 샌안토니 시리즈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팍 감독이 이제 완전 덴토니랑 맞붙는 맞불 전략을 들고 와가지고 그때 막 지노빌리랑 파커랑 완전 미친 듯이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선수들이 워낙 노쇠화가 된 부분도 있고 그만큼의 활약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전술을 고수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형성이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샌안토니 입장에서는 뭔가 선수들이 그 이기는 경기들을 봤을 때는 정말 더블팀을 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쵸. 3점 슈터들한테 완전 밀착돼 있어가지고 하든이 뭘 하든 놔두고 정말 나머지 슈터들에게 다 밀착이 돼 있는데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뭔가 더블팀을 가기 시작하고 뭔가 수비에서 자신감이 좀 부족해지는 것 같고 돌파당하면 같이 따라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샌안토니가 원래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남은 경기 3경기 중에 2경기가 이제 홈에서 있는 만큼 아무래도 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지금 호수님 말씀하는 그거인 거죠. 네. 그게 무너졌을 때 3점 그 벤치에서의 득점 자원들이 3점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을 때 휴스턴 승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샌안토니 승리하고 약간 두 감독의 전술을 누가 더 잘 수행하냐? 저는 저희 휴스턴의 우승을 그러니까 이번 시즌 시리즈 승리를 훔쳤을 때는 사실 내내가 있다는 전제에 좀 그걸 해주고 싶었는데 카펠라가 과연 이제 남은 경기 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잘 버텨주는 관건인데 그거를 제 생각에 샌안토니오 선수도 굉장히 잘 공략을 할 것 같거든요. 카펠라가 이제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뭔가 그 팀 디펜스의 어떤 백본을 이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박 감독이 이거를 놓치고 넘어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공략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휴스턴이 지금 불안해요. 자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샌안토니오랑 이제 5차전 하는데 알드리지가 진짜 주인장님 말씀대로 아마 날라다니지 않으면은 사실 제가 볼 땐 진짜 기회거든요. 내일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우가솔이 골밑에서 카펠라에게 파울을 얻어나가면서 둘이 비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둘이 서로 끌어갈 때 알드리지가 미드 점퍼가 얼마나 좋은 선수입니까? 그게 손쉬운 득점이 터졌을 때 그때 그러니까 카와이레너다 픽앤롤이 됐든 픽앤팝이 됐든 어쨌든 둘의 공격이 살아났을 때 그때 샌안토니오 손쉬운 승리 가지고 그렇지 못했을 때 반대로
한 점 역풍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호수님도 NBA 오래 보셨지만 저는 제가 NBA를 보면서 샌안토니오를 늘 이렇게 봤지만 올 시즌만큼 사실은 뭐 팍 감독이 얼마 전에도 인터뷰했지만 올 시즌 정도로 이렇게 공격력이 좀 안 됐나.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레너드 원맨 팀이 사실 거의 샌안토니오는 원맨 팀 느낌이 팀 덩컨이 아무리 들어도 들진 않았거든요. 절대 안 들었죠. 근데 이 정도로 원맨 팀 느낌이 드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팀 저도 덩컨 처음인 것 에라, 같아요. 근데 포포비치 에라 중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전력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현재. 네. 그래서 좀 그리고 팀 덩컨이 우승을 했던 시즌들을 보더라도 실제로 MVP를 받을 가치가 있던 선수 다른 선수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2005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정말 지노빌리에 정말 손을 들어주고 싶었었고 그렇죠. 2007년도 토니 파크고 그만큼 이제 뭔가 골고루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그 지금 주역들이 지금 두 명 완전 노쇠가 돼서 한 명은 지금 시즌 아웃되고 네, 지노빌리도 이제 가끔씩 물론 시험 한 명은 잠깐 거의 내지만 40살이 40살. 아니 그만 사실 쪄도 돼. 정말 짠하더라고요 진짜 네. 지노빌리 볼 때마다. 그거를 방증해 주는 게 포포비치 감독 그 시대에 때 2008년도 토니 파커를 제외하고 나던 가장 높은 평균 득점을 콰이런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 사람한테 득점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한 거죠.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좀 압도적으로 한 명한테 놀랍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PER이 뭐 1위 지금 현재 플레이오프 그렇죠. 1위긴 한데 레너드가 너무 막중한 그 부담감을 갖지 않았나. 네, 조직 농구를 하다 갑자기 한 명한테 쏠리다 보니까 그렇죠. 팀 전체가 조금 그런 밸런스도 무너지지 않았나. 네. 그리고 가끔 나오고 있는 조나단 시몬스가 가끔 에너지를 보여줬을 때 팀이 꼭 이기더라고. 그래서 조나단 시몬스의 약간의 약간 주전 선수를 쉴 수 있게 할 수 있는 에너자이저 약간의 역할을 하죠. 조금 네. 파이팅이 보이는 모습을 그죠. 보여준다면 또 샌안토니오 괜찮을 것 같지만 예전 디트로이트 제이슨 맥실 같은 그런 네. 에너자이저 역할을 좀 해주지 않나. 네. 데니 그린은 잘하자. 네. 진짜 데니 그린 잘하자 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겠다. 네. 난 폼 자체는 개인적으로 현역 선수 중에 저는 데니 그린의 3점 폼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정말 기계적으로 로버트처럼 안 들어가잖아, 근데. 그치, 안 들어가는데 폼 자체는 좋아하는데 좀 잘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자, 이 시리즈 그러면은 세난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그렇죠. 그런 방향 흘러갈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또 휴스턴의 3점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 ESPN BPI라 그래가지고 이게 매일매일 경기에 따라 좀 바뀌는데 현재까지는 샌안토니오가 승률이 이제 65%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6대 한 4 정도 네. 좀 비중이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샌안토니오가 어쨌든 홈 경기를 하나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샌안토니오 인게임 7 볼 것 같아요. 7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여담으로 이제 BPI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바스켓볼 파워 인덱스라고 그렇죠. 하는 수치인데 네네. 거기서는 지금 골든스테이트 우승 확률을 80%로 보고 80%. 있어요. 클리브랜드 4%잖아. 2위가 샌안토니오고 3위가 클리블랜드.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자로 그 골든스테이트가 80%고 샌안토니오가 9.5%, 클리브랜드가 6.2%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워싱턴 0.4%. 네. 하지 말라는 건 뭐야? 네. 아 슬프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플레이오프 중간 점검, 네. 2라운드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위더너스 한번 외쳐볼까요? 그럴까요? 그래도 엄마 들어다니면서 We the North, We the North. 네. 토론토 this is for you. 정말 문화 자체는 네. 정말 아름다운 팀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관 갔던 팀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응원했던 팀이고 다만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마데카솔 작전이죠. 네. 이거는 지금 상처내고 위대한 발라주기. 단장 마사이 오지리도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문제에 봉착을 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에 듣다가 끄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We the North. We the North. 네. 방법은 딱 하나 있죠. 북부 리그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컨퍼런스가 하는 게. 네. 그 전체적으로 지금 2라운드 중반까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재미없다. 라는 느낌이 정말 들기도 루즈하죠. 하고, 근데 수입이 일어나니까 네. 좀 그렇죠. 아쉽네요. 우선은 8강 중에 네. 8강이죠. 8강 중에 사실은 그 두 시드가 사실은 수입이 일어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싱거운 게 있고 사실은 그리고 접전이라고 하는 그 게임들도 그 예전에 플레이오프 우리가 느꼈던 그렇죠.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전승도 4쿼터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데 막 연장도 좀 가고 막 더 좀 치열했던 경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죠. 누가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막 와 저 플레이트 정말 짱이다 막 이러면서 미쳤다 같이 그랬잖아요. 술 먹었어요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쵸. 이게 정말 근데 골스랑 뉴올이랑 할 때 네. 막 진짜 예술이었죠. 네. 그런 팀도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한 4쿼터 한 8분 정도만 남으면 거의 이제 승패에 좀 지금 나오는, 치러졌던 경기 중에서 보스턴과 워싱턴 2차전 빼고 쫄깃했던 경기 없어요. 없죠. 다 그쵸? 블로우아웃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죠. 진짜 그냥 다 정말 빨리 안타깝죠. 빅기를 들어오고. 시리즈만 사실 동일 뿐이고 조금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뭐 남은 경기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는 우선은 그
그러니까 좀 연장전 갈 수 있든 갈 수 있게 좀 그런 좀 접전인데 제가 볼 때 휴스턴 세난이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 생각인데. 정말 아쉬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쫀쫀한 경기는 보스턴하고 워싱턴 빼고는 뭐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니까 아까 말했던 휴스턴하고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벤치 싸움이다 보니까 3쿼터 후반에 결정이 나는 것 같아. 기세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리고 4쿼터 초반에 어떤 흐름을 잡느냐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보스턴, 워싱턴은 너무 얘네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무너지거나 갑작스럽게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보스턴 입장에서는 1쿼터 초반과 3쿼터 초반을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은. 1쿼터 초반 진짜 1, 2차전 때도 진짜 개발렸는데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4차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자 토마스가 5개 3점에서 5개 다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와 오늘 또 2차전 같은 활약이 있겠구나 했는데 후반에 2득점 넣어갖고 그냥 그걸로 이제 사라졌죠. 우리 그러면 남은 경기 두 개 시리즈 그 예측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네 해볼까? 싫어요? 아니, 그냥 한번. 저 워싱턴 게임 6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게임 7. 네. 저는 보스턴 그 인 7 그리고 샌안토니오 저는 인 6 이렇게 봅니다. 네. 선생님요?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가? 뭐 내기를 해야 되나? 저는 원래 휴스턴에 이번에 좀 그걸 예상을 했는데 내내가 없는 게 좀 아까 말씀드린 좀 크다 생각해서. 그렇죠. 저도 그래도 더. 샌안토니오가 7차전에서 손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워싱턴도 사실 워싱턴에 손을 들어줬었는데 저는 워싱턴이 7 가겠습니다. 재밌긴 해요. 7차전에서. 네. 7차전은 심지어 원정에서. 근데 워싱턴 저 혼자 아니었어요? 내가 기억하기에 내가 워싱턴 혼자. 저도 워싱턴이었는데. 그래요? 저는 보스턴이었습니다. 네. 다 보스턴이었어요. 저와 오스이님만 워싱턴을 했죠. 네. 조널은 확실히 이번 플레이오프 통해서 성장한 것 같아서. 저는 조널 그래서 농구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탑 3 안에 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워싱턴 잘하겠지만 지금이 가장 전성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혹시 모르니까. 네. 스캇 브루스 감독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조널이 지금 약간 슈퍼스타로 스텝업 한 것 같다. 동료들이 이끌어가는 모습들이나 집중도가. 조널 스스로도 지금 신났고. 저는 근데 조널 그 운동 능력이 웨스트브룩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그럼요.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이번 시리즈 보면서 정말 이 탄탄함과 이런 부분들이 저는 4차전 때 스핀 무브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올리 뒤로 옛날 코비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코비 그거 했던 거 좀 딱 줄 때 근데 패스 진짜 좋더라. 그렇죠. 네. 그 우리 사회자님은 그래. 넌 막 이래. 죄송해요. 자연님은요? 사회자님이래. 사회자님은 뭐야? 제가 카페인 중독돼가지고 지금 혀 갖고 있는데. 저는 이왕 이렇게 둘 다 7차전까지 갔으면 좋겠고. 네. 보스턴하고 세난이 이기지 않을까. 아무래도 홈코트 어드밴테이지를 잘 살릴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듭니다. 7차전 이기고 올라가면 어차피 클브가 골수가 이기겠죠? 어차피 모르죠. 서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동부는 너무 그러니까 얼마나 파이널이 재밌으려고 이렇게 쉽게 이러다가 네. 클립에서 수입당해봐. 그렇죠. 개판 나는 거야 진짜. 그렇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르브론, 어빙, 러브 3명이 다 갑자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여담으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에리아 오늘 당리버스 감독이 폴 피어스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거 당리버스 감독이 선물한다 그래가지고 마네킹으로 휠체어 들고 왔더라고요. 오늘. 네. 재밌었습니다. 자, 네. 저희 30회 방송은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자유 주제가 이제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프레프 특집은 여기 정도까지 해야겠네요. 다음 주에 일단 제가 아무래도. 클리브랜드 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걱정되네요. 그래서 좋은 주제도 있으면 댓글 그리고 달아주세요. 이제 남해크인님하고 학도님도 같이 네. 좀 했으면 좋겠네요. 강제 소환을 해야겠어요 이제. 네. 다음 주 그렇게 조용히 남해크님의 부재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네요. 네. 요즘 좀 바쁘신 것 같아서. 네. 이제 1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투표가 끝나네요. 그죠. 너무 기대가 네. 됩니다. 저는 오기 전에 투표하고 왔습니다. 네. 저희는 뭐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되는 의무는 전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네. 그럼요. 투표 다 했죠. 인정찬 이런 건 안 했어요. 네.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막 다 이렇게 막 SNS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30회 방송 이제 후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더너스 한번 더 할까요? 아니에요. 위더너스! 네. 앞으로도 저희 네. 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정주행하겠습니다. 네. 30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NBA 온 에어!